안녕하십니까, 박사오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고 지도부의 권력투쟁 가운데 불거져 나온 하이난항공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난항공은 그저 그런 지방항공사가 아닙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토론토, 캘거리 등 북미 14개 노선을 포함해 전 세계 100개 도시를 잇는 700여 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200여 대로 호화 기종인 보잉 787과 에어버스 330 등 최신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잉 787 가운데 한 대는 왕치산 가족 전용으로 거액을 들여 내부를 리노베이션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이난항공은 1998년에 하이난성 정부가 1,000만 위엔을 투자해 세운 회사입니다. 성 정부가 자금을 대서 설립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왕치산 일가가 장악한 민영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이난항공의 창업자 천펑은 왕치산의 신복입니다. 왕치산이 중국 농업신탁은행 회장일 때 천펑은 그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관이 마음대로 대출을 주무르는 중국 내 관행에 힘입어 천펑은 왕치산이 회장인 중국 농업신탁은행의 돈으로 하이난항공을 창업한 겁니다. 하이난항공이 설립된 후 왕치산은 하이난성의 최고직인 공산당 하이난성의 서기를 맡았습니다. 이어 왕치산은 중국 사정기관의 최고위직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돼 권력투쟁에서 경쟁자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 힘입어 하이난항공은 급성장했습니다. 초기 자본 1,000만 위안 규모의 기업이 20년 만에 1,761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6만 배나 성장한 겁니다. 고원구이는 하이난항공이 2017년 7월 29.5%의 지분을 뉴욕에 있는 하이난항공의 자선기구인 츠앙기금에 넘겼는데 이 자금의 수혜자는 왕치산에 사생하라고 고원구이가 주장해왔던 관진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이난항공그룹은 M&A에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미국 호텔 체인인 힐튼의 지분을 25%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방크 지분의 9.9%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진핑이 하이난항공을 직접 관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인데 타이완 언론들은 이를 항장 건무 의제 폐공, 즉 항장이 칼춤을 추니 이는 폐공 유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계에 등장하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칼끝을 왕치산에게 겨눴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난항공은 14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아마도 중국항공, 남방, 동방항공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하이난항공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몰수하는 셈이니 재무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진핑은 왕치산과 하이난항공을 눈의 가시로 여겨왔습니다. 2017년 19대 전인대 직전 시진핑은 왕치산에게 하이난항공과 왕치산의 커넥션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권이 깜짝 놀라 은행들이 돈줄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부채가 7천억 인민폐였을 때였습니다. 하이난의 CEO 천펑은 깜짝 놀라 시진핑과 당의 충성을 맹세했고 간부들은 예난의 혁명기지에 자발적으로 가서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진핑과 왕치산의 악연은 더 있습니다. 2012년 블룸버그 기자가 시진핑 가족의 재산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상세해서 알아보니 당시 VOA의 국장이었던 아만다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아만다의 자료 출처는 차이신의 후술리였습니다. 그런데 후술리는 원래 왕치산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또 2015년 홍콩에서 커즈웨이 베이 서점 주인과 관계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중국으로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시진핑과 그의 애인이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자료 제공자는 숑셰민이라는 중화권 반중 매체 보신의 기자인데 그 배우 역시 왕치산이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우한의 P4 실험실은
정법위원을 지낸 왕치산과 관계가 있는데 외신들은 시진핑을 우한 폐렴의 원흉이라고 지목하면서 중국을 아시아의 병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 같은 국내외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에는 1600명의 선전 돌격대가 파견돼 시진핑의 불리한 온라인 글들에 반박 댓글을 달거나 삭제 차단하고 있지만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차단하면 온라인 결제가 먹통이 됩니다. 온라인 결제의 대표주자는 즈푸바오라는 장저민파 마윈의 업체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지폐가 바이러스의 매개체라면서 6천억 인민폐를 신권으로 찍는 조치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지폐는 통계적으로 평균 22명의 손을 거쳐 더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콧물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지폐 위에서 17일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권을 6천억 인민폐나 찍어내는 것은 좀 오버라는 게 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의 권력 지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